July 9th or August 1st? I think we'll have most countries done by July 9th, either a letter or a deal. I have the signed letters that went out to both South Korea and Japan today. As you see,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Both countries will be receiving a 25% tariff rate effective on August 1st.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12개 나라에 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편지.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그 관세 서한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예고했던 그 12개 나라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원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던 날짜는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8월 1일로 유예가 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변덕을 부린 건지 아니면 시간을 벌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예,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변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 뒤에 곧이어서 우리는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최종이다라고 나는 말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각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갖고 오면 나는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7월 이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또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 또 양국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 1일까지 3주간 유예를 줬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관세 및 비관세 그 장벽에 대해서 조정을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관세가 아닌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다 매기는 상호 관세와 예. 그리고 특정 품목,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 수출품들에 매겨지는 이 품목별 관세, 네. 이게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겹쳐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네. 이번 서한 내용을 보면요. 상호 관세는 8월 1일부터 25%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품목별 관세를 그 위에 덮지는 않았어요. 네. 상호 관세는 빼고 품목 관세 매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그 직접적인 예로 자동차에는 품목 관세가 25%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철강 같은 경우는 무려 50%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여기에 25%라면 야, 자동차는 50%, 철강은 75%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트럼프 전략일 수도 있겠죠.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네. 상호관세 25%, 자동차는 여전히 25%, 철강에 대해서는 50%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해지지는 않는다. 네. 이게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협상 전략에서 약간 풀어주고 딴 거를 더 센 걸 요구하는 하는 것이련지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고백을 하기도 했었죠.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8일부터 상호관세 매기겠다 했던 게 8월 1일로 유예가 됐습니다. 이제 예. 3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남은 3주 동안 이제 한미 간 아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겠죠. 이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미국 측이 제시한 것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하고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해라.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오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으니까 네.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 부분을 없애라든지 우리 이제 농산물 개방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는 30개월 이하만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개방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입법을 유예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독과점 규제를 하는 부분들을 풀어달라.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무역 장벽 같은 경우는 구글 정밀 지도를 우리가 이제 오픈해달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플랫폼에 의한 지도가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지도를 보면 가끔은 안 보이는 지역들도 있죠. 그렇죠. 우리 안보 지역 같은 경우 네. 되는데 구글 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우리를 참여를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알래스카 LNG 개발과 맞물리면서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부분들을 좀 열어주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방위비 증액 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을 높이면서 포괄적으로 패키지 딜을 하려고 하는 등 우리는 전략을 좀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남은 3주 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아주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일본에 대한 관세 서한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었죠. We've dealt with Japan. I'm not sure we're going to make it. I doubt it with Japan.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I love Japan. I really like the new prime minister, but they and others are so spoiled from having ripped us off for 30, 40 years. So what I'm going to do is I'll write them a letter where you pay a 30%, 35%, or whatever the number is that we determine, because we also have a very big trade deficit with Japan, as you know. And it's very unfair to the American people.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관세 통보 대상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을 나란히 꼽은 건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3, 40년 동안 우리를 착취하면서 버릇없는 나라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무역 격차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부를 빼앗아 온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자, 이렇다면 우리랑 일본을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협상을 타결하고 시도를 했던 일본의 사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는 이제 25% 부가 예정인 상태에서 25% 통보를 받았고 일본은 24% 통보를 받았다가 이번에 오히려 1%포인트 높여서 통보를 네. 받았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줬다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비행기를 산다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도입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일본이 스스로 양보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된다라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둘 다 대미 무역 흑자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과의 연관성, 방위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산 자동차가 두 나라에서 공교롭게 잘 안 팔리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농산물 문제도 일본은 또 양보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한쪽을 먼저 타결해 버리면 다른 한쪽은 협상을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죠. 동일한 선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서한을 보냈고 같이 압박을 해서 아마 일괄 타결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먼저 함으로써 다른 것보다는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어떤 그 트럼프만의 전략.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교적으로 우리가 특히 방송에서조차도 지금 거론하기 어려운 건데 네. 이걸 외교적인 부분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략을 통한 일괄 타결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일본, 우리나라를 거의 동시에 한꺼번에 타결을 할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진행될지 진짜 걱정이 되네요.